어? 전 국민이 다 마셔봤을 거 아니야, 코카콜라는. 이게 우리나라만 마셔봤냐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실 거 아니에요. 요 돈이 50년 이상 뭐 해갖고 워렌 버핏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주주니까. 주주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가 지금부터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들이 있다고. 계속 갖춰질 거라고요. 그게 한 번에 갖춰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는 거다, 주식이라는 건. 그럼 이 계산으로 보면 앞으로 30년 후에 시총 1경짜리, 시총 1000조짜리 기업이 한국에 이게 1000조짜리는 무조건 있겠지. 20년 후에 1000조짜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시총 1000조짜리는 무조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경단위를 볼 수 있겠죠. 경단위의 기업이 있겠지. 자산가치가 이 경단위가 되는 기업이 있겠죠.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 가난하죠. 물론 이때는 과거에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가난해요. 지금이 더 가난하잖아요, 서민들은. 1990년도보다 지금이 더 가난한데 30년 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이제 최저 생활 수급이라 뭐야 그거.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 같은 것도 이제 지급해주고, 뭐 돈 없는 사람은 공짜로 밥 주고 뭐 이런 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 30년 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도 한국에, 지금은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서민들 중에서도. 미래에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어때요? 집 없는 사람들 되게 많죠. 집 없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미래에는 집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30년 뒤에는 집 없는 사람이 없다고. 집 다 줄 거니까 공짜로. 지금 이제 보면 공급량이 어때요? 막 신혼부부, 뭐 신혼부부라든가 뭐 요런 데들만 보면 임대주택 같은 거 주잖아요. 뭐 10몇 년 동안 30년 뭐 30만원, 월 30만원 뭐 이렇게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 같은 거 주잖아. 신혼부부나 뭐 이제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전 국민이 다 써도 남는다고, 이런 것들이. 왜? 집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지을 거니까 건축비는 줄겠지. 근데 땅덩이 남으면 어때? 이거 계속 뭐 해갖고 다 공짜로 이제 보급이 될 거라고요. 공짜가 아니고 이렇게 싸게.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사는 그런 데들만 비싸겠지. 그 인프라들이, 그런 인프라들이 갖춘 데들만, 그런 부동산만 비싸고 나머지는 뭐 다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내가 굶어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면, 자살하는 거 아니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문제인데 30년 전에는 이제 굶어 죽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막 그래요. 그쵸? 지금은 이제 집 없는 게 되게 문제잖아요. 내 집도 없는데 무슨 애를 낳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확산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 나눠주겠지, 나라에서. 자, 청년들, 아이들, 요런 것부터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면 이제 애 낳아야지. 애 낳으면은 집을 공짜로 준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으면 집을 공짜로 준대. 그럼 어떻게 돼? 애 낳아야지.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어때요? 나면 안 되지, 지금은. 요런 부분들이 30년 후에는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결국은 평균적인 삶의 질은 올라가는데 빈부격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영원히.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싶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은 투자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좋은데 부동산 투자 나쁘지 않죠. 땅 같은 경우는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집이라는 거는 층수를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공급이 된다고. 근데 땅은 어떻게 늘릴 수가 없잖아요. 뭐 바다를 메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땅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가능하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은 땅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 같은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제 판단에는 집 같은 거는 투자 매력이 없다.
이거는 그냥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다가 이게 이렇게 빵 터지면 한꺼번에 몰락하고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구간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다가 가끔 이제 없는 사람들도 여기 꼽사리 좀 껴보려다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아예 이런 생각 하지도 않고 월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영원히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코스피가 1만 포인트 못 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당장 주식 투자 관둬야 돼.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힘든 구간 온다거나 뭐 그럼 어떻게 견뎌내냐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뭐 2만 포인트는 못 가? 30년 50년 지나면은 뭐 10만 포인트는 못 가? 못 가냐고. 넘어서 헐헐 날아갈 거지. 나 죽을 때까지는 내가 몇 포인트까지 볼 수 있을까? 한 10만 포인트는 보고 죽지 않겠어요? 요즘 100세 세대면? 내가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 60년인데? 앞으로 65년이잖아, 100세까지 살면. 내가 이거 10만 포인트는 못 보고 죽을까, 코스피?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그때 이제 막 전설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겠지. 그때는,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내려갔다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죽는다 그러고, 다 도망가고 할 때, 우린 자신있게 샀어. 그래서 지금 우린 1만 포인트인데, 주식 투자하고 있어. 그래서 이때 도망간 사람들은 어때? 지금 가난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서민으로 평생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속 자산을 확대시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되면. 이 사람들은 안 했으면 큰일 났다. 안 했으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가서는. 근데 이렇게 그때 이제 다 포기하고 했던 서민들은 그때 이 자산이 얼마 됐을지도 몰라. 왜? 근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없다고. 이게 얼만큼의 나한테 이익을 안겨줬을지 내 삶을 변화시켰을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때 삼성전자 10,000원일 때 샀으면 지금 300만원인데 10,000원일 때 10,000원일 때 1,000만원만 사놨으면 지금 300배 올랐으니까 30억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삼성전자 25년 전에 10,000원일 때 22년 전에 20몇 년 전에 10,000원일 때 이거 1,000만원만 사놨으면 지금 30억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투자를 접은 사람들은 20년 뒤에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계속 반복이야. 2008년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회원분들도 꽤 많죠. 2008년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저는 이때 이걸 경험하면서 엄청난 공포를 맛봤습니다. 진짜 엄청난 공포를 맛봤지만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서 야 이거 그냥 지나가는 파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때 관뒀던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안 했겠죠. 왜? 주식이라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고 욕만 나오고 하는데 그때 이거 공부했던 사람들은 저도 그래서 사업이 아니고 이쪽으로 좀 더 빨리 해서 그러니까 저도 멍청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구축해 놓지 않았던 게 항상 지금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버블구간이라 그래도 과거에 2007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2000포인트에 이때 내 돈이 다 들어가 있던 사람이 지금 10년 뒤에 2000포인트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2018년도인데 이거 뭐가 망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동안 있었던 그 배당과 그 수많은 기회들 이 기회들이 절대 이게 돈이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이때부터 투자를 했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물론 버블이 이렇게 심각하게 껴있는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비중을 많이 줄여놔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뭔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경험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0포인트는 비싸요. 지금 2000포인트는 엄청 싸다고. 10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싸겠어요. 이때 그렇게 치면 얼마나 비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싼 게 없어요. 이때 PBR이 1.4배, 1.6배였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지금 어때요? 0.8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4000포인트 가 있어야 되는데 2000포인트야. 얼마나 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2500일 때 2400인가에서 풀비중상에 나갔죠. 자, 2400 얼마나 싸냐고. 이때 PBR이 무슨 0.9배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빼면 얼마나 싼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지수가 4000포인트 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2000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싸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인플레 시대가 시작을 하면, 자, 금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유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밑에 게 유가예요. 그럼 유가인데, 금리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금리의 변화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때가 몇 프로대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1%까지 작살났으니까, 금리가. 몇 프로대부터 이렇게 내려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금리도. 자, 금리랑 유가랑 이렇게, 유가가 뭐예요? 물가라고 보면 돼요, 물가.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어떻게 돼요? 자, 시장은 이렇게 폭발을 한다. 자,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 요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물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금리 올라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11개월 동안 우리나라 동결을 했지만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과하게 충격을 받은 것도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는. 미국은 2.2%인데, 예? 2.25%인데, 한국은 1.5%니까. 이게 원래는 똑같았는데, 이게 이꼬르였다고. 이꼬르였는데 이게 격차를 이렇게 벌려줬으니까, 이 자리 이만큼 더 주잖아, 미국이.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지. 이제 이거를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는 이제 버블장으로 시작이 될 건데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시작될지는 모르니까 시기가 언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기회를 만나요. 기회를 만난다고. 자산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기회를 만나요.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기회를 만나기 전에 여기서 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뭐 여기서 죽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그래서 좀 당장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흔들림, 당장의 변동성 그런 거에 좀 연동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투자 판단을 하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를 할까.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막 혼자 막 머리 쥐어뜯고 뭐하고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이미 벌어진 일 생각해서 뭐해.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를 보면 이렇게 높은 구간, 이렇게 우리가 4천만 봐도, 코스피 4천만 봐도 지수가 따블라면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은 항상 지수에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은 가요, 보통. 보통 지수가 2000이면 이제 뭐 완전히 망해가는 기업들 말고는 이렇게 간다 이거지. 망해가는 기업들은 망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망해가는 기업들 말고는 다 이렇게 간다고. 곱하기 2에서 3은 된다고. 이거는 다 망해가는 기업들, 이미 망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지수기 때문에 좋은 애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애 만나면은 곱하기 3배 먹는 거고 곱하기 2배 먹는 거고. 그럼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때는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꾸준히. 그러면 무조건 흥하는 구간이 나오니까 지금 뭐 힘들다고 도망가고 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른 도망가야 돼. 머리만 아프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뒤에 보고 10년 후에 투자를 다시 시작하면 돼요.
10년, 20년 후에 이제 1만 포인트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구경하고,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후에 진짜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 넘어가 있는 걸 보고 그때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 돼요. 똑같다고 그때도. 나중에 10만 포인트 갈 건데. 이제 1만 포인트 된다 하면은, 5만 포인트 갈 건데. 응? 20년, 30년 후에 또 5만 포인트 갈 건데.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1만 포인트 때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5만 포인트 갈 건데, 10만 포인트 갈 건데.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이게 갑자기 뭐 5년 후에 온다. 그럼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완전 버블에 엄청나게 껴있을 거 아니에요. 작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론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5년 뒤에 만약 1만 포인트 왔으면 주식 비율 한 30%는 들고 있어야지. 이게 갑자기 2만 프로 갔다가 2만 포인트까지 갔다가 작살날 수도 있으니까. 30%는 들고 있대. 이제 이게 작살나서 뭐 6천 포인트나 5천 포인트 되면 이제 또 이제 풀 비중 때려갖고 끌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5만 포인트까지.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안에서의 잔파도는 실수를 아무리 해도 되고요. 무슨 뭐 절대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뭐 잠깐 이렇게 찍혀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몰빵. 그러니까 손실이 제한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리스크를 내가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큰일 난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절대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경험으로 깨닫고 그리고 또 이해를 하고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경험을 천천히 입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이제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 위치까지 오는 거예요. 서민은 항상 서민은 제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막 해서 막 잘 되고 뭐 안 되고 했을 때 있었어도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하는 거예요. 서민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자산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거야. 지킬 수 있는 자산에 한번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도달해 있는 사람만 서민이 아닌 거예요. 자, 이야기가 길어졌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지만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재방송을 하고 뭐 편집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을 하고 하면서 막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내가 뭐 말을 실수한다던가 또 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잘못 말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과거 영상은 제가 이제 뭐 보질 않는데 내가 했던 얘기들이니까 저도 보질 않죠. 근데 엉뚱한 얘기하고 막 한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뭐 신경 쓰고 탓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해봐야 그 탓하고 뭐하고 해봐야 무슨 뭐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우리 이제 함께 가고 있는 거니까 서로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가면 되는 거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고 회원이 아닌 분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내가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게 말하냐 막 하면서 비난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래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